이 이야기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한백만장자 회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고. 강민수 회장은 55년을 살아오면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70층 높이의 빌딩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집무실, 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민수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 안건입니다. 비서가 문서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손짓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상, 말 한마디보다 손짓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세계였습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 수진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실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20대 초반 막 대학을 졸업한 딸은 민수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죠. 벌써 왔니? 오늘 면접은 어땠어?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자꾸 어지럽고 가끔 배가 아파서 오늘 검진 받고 왔어요. 민수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어디가 아픈 건데? 담석증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민수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담관 내 희귀 종양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의사의 목소리가 민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위기든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절대적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딸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그 안에서 민수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간호사가 안내하는 대로 민수는 지훈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 교수입니다. 지훈 씨의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서연? 민수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민수 씨, 강민수 씨군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민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래전 친구란다. 서연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지훈 씨의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을 떠났던 첫사랑. 그리고 지금 딸의 생명을 그녀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니. 수술은 다음 주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수님. 민수가 공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필 자신이 평생 잊지 못했던 여자라는 아이러니를. 민수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지훈만이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지훈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병원의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라도 말입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지훈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아버지가 왜 안 괜찮겠니? 민수는 강한 척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종양이 생각보다 혈관과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수술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민수는 화면에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수술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0%. 민수는 이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런 확률이면 도전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판단으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술 받을래요. 빨리 나아서 취업도 하고 싶어요. 민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죠. 진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서연이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아, 먼저 차에 가 있어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떠나자 두 사람은 병원 한쪽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갑작스러웠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렀군요. 회장님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의사가 되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죠. 지훈이는 꼭 살려내겠습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그래야지.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실력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서연의 눈에 상처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군. 민수는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참 너, 결혼했니? 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것일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자신의 감정이 지훈의 치료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지훈의 건강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서연을 믿어도 될까?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진이 그저 딸의 건강만을 바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지훈이를 부탁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약속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지훈의 병원 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와 서연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서연은 지훈에게 친절했고 민수에게도 항상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런 그녀를 보며 민수는 가끔씩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었던 그녀가 공대생이었던 자신을 떠났던 그 순간을, 가난한 너와는 미래가 없어라고 말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딸의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지훈의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통증도 줄어든 것이죠. 민수는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지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서연 선생님 정말 멋있지 않아요? 어느 날 지훈이 물었습니다. 여자 의사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이 드물다고 하던데. 민수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근데 아버지, 전에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다. 정말요? 무슨 동아리였어요? 등산 동아리였지. 그때는 서연이도 산을 좋아했었어.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아버지 첫사랑이었어요? 민수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그걸 알아챘는지 의아했죠. 뭐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내 건강이 중요하지. 그날 오후 민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서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술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앉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다행이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장 차림이네. 오후에 학회 발표가 있어서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가의 주름까지도 민수에게는 아름다웠죠. 이제 교수까지 되었으니 성공한 거겠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사실 일 외에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민수 씨는 정말 성공하셨더군요.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이 좋았지. 그런데 가족은? 지훈이 하나뿐이야. 아내분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 지훈이가 13살 때였지. 서연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죠. 민수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겠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민수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가끔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더군. 사업에 몰두했고 그러다 수진이를 만났어. 서연은 민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행복했어. 수진이는 좋은 여자였어.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학회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 지훈이 수술 꼭 성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믿어야겠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민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과의 대화는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노,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까지. 다음 날 민수는 병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밤새 연구를 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훈이 수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지훈이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예요. 민수 씨를 많이 닮았네요. 그래, 난 수진이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눈빛은 민수 씨 그대로예요. 대학 때 그 똑같은 눈빛이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봄날의 캠퍼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길,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서연아. 민수가 오랜만에 반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수술 전에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회장님 마음이 편하시다면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주치의로서 다른 전문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의사의 소견도 들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서연의 수술 계획이 최선이라는 것. 민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서연을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수술 전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지훈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은 긴장한 듯 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을 거예요. 이서연 선생님 믿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믿는다. 그날 밤 민수는 병원 근처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지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했죠.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다름 아닌 서연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수술 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민수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민수는 딸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제일 강하지.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지훈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요, 아버지. 지훈이 수술실로 들어가자 민수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꼭 살려내겠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서연이 수술실 문을 닫고 들어간 후 민수는 의자에 앉아 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예상보다 수술이 길어지자 민수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수진이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었지만 결국 수진은 돌아오지 못했죠. 그 기억이 민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커피라도 드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가 급히 물었습니다. 아직 수술 중입니다.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잘 대처하고 계십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니. 그것은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고 민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죠. 지훈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서연을 믿었던 자신의 판단이 옳기를. 6시간이 지났을 때 민수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해결했습니다. 지훈이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곧 병실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민수의 손을 그대로 두었다가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이제 가서 쉬세요. 지훈이는 한동안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쉬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여전히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훈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훈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새벽녘 서연이 조용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지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내일쯤 깨어날 거예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요. 진심입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다 지훈이 덕분이에요. 그 아이는 정말 강해요. 네, 우리 지훈이는 강해요.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업에 미쳐 있을 때도 가정을 지키고 지훈이를 훌륭하게 키웠죠. 행복하셨겠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는 민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해요.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저도 알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서연이 떠난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민수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보자 더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지훈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해냈어, 지훈아. 넌 정말 용감했어.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고 어쩌면 민수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이미 병실 주변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죠. 민수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과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지훈이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서연이 어느 오후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상보다 일찍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간호사 선생님이랑 검사 좀 하고 올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간호사와 함께 병실을 나서자 민수와 서연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아니, 교수님.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서연 씨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요. 민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그럼 나도 반말해도 되겠네. 당연하지. 우리가 어디 남이야? 서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잘 키웠어.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수진이 덕분이야. 나는 사업에 너무 빠져 있었거든. 후회하는 것 같네. 그래, 많이 후회해. 가족에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병에 걸렸을 때도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처음 진단받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 서연은 민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지훈이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거야. 민수는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의사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웠죠. 너는 왜 결혼하지 않았어? 민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어버렸네. 적당한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고. 정말 그 이유뿐이야? 서연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너와 헤어진 후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의대 생활이 너무 바빴고, 레지던트 생활은 더 바빴지. 어느새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 후회하지 않아? 나를 떠난 것을? 민수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민수야. 하지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컸어. 공대생이었던 너와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지. 이해해.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어.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가만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연에게 원망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원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소용없어.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때 지훈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손을 뗐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네요. 지훈 씨,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나저나 두 분이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분위기가 뭔가 달라 보이는데.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옛날 추억 같은 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이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지훈 씨, 이제 조금씩 걷는 연습을 더 해야 해요. 내일부터는 병원 정원도 산책해봐요. 그날 저녁 지훈이 잠든 후 민수는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민수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흰색 의사 가운 대신 평범한 진 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일정이 다 끝나서. 서연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별이 참 많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게.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은 잠시 별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민수야, 너 외롭지 않아?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 하지만 가끔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이해해. 나도 그래.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병원 생활이 힘들지 않아?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익숙해졌어. 환자들을 살리는 일.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었으니까. 훌륭한 의사야, 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벤치 위에서 우연히 스쳤습니다. 둘 다 그 접촉에 놀란 듯 했지만 어느 누구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지. 아마 다른 삶이었겠지. 하지만 지훈이가 없었을 테니 상상하기 어려워. 그렇겠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죠.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서연은 놀란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잖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 내 말이 맞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가자. 지훈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시간, 그들이 각자 걸어온 길, 그리고 아픔과 기쁨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함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틀 후 지우는 마침내 병동 밖으로 나갈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팔을 부축하며 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더 불안해 보이네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훈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기 이서연 선생님이 오시네요. 지훈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자 서연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오후군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 걷기 연습은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전문적인 눈으로 지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군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의사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훈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죠. 저는 잠시 병실에 들어가서 휴대폰 좀 충전하고 올게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민수와 서연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은 빠르게 병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계획된 듯한 지훈의 행동에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리한 아이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티났나 보네. 민수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훈이는 언제쯤 태어날 수 있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관찰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그때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퇴원 후에는 자주 못 보겠네. 서연은 민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외래 진료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민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민수야, 어젯밤 우리 이야기 생각해봤어?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생각했어. 솔직히 두렵기도 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잖아.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서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 민수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알아가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저기,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민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왜?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30년 만에 데이트라고 할까?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데이트라. 우리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네. 나이가 어때서? 우리 아직 50대야. 젊은 거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지훈이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거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여요. 정말 훌륭하게 키웠네요. 어제 저녁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나에게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놀란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런 말을 했어요? 흥. 심지어 이서연 선생님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라고도 했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영특한 아이네요. 그때 지훈이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방해했나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약간 당황한 듯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이서연 선생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여린 분이에요. 서연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지훈 씨. 명심할게요. 민수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응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훈의 회복, 서연과의 재회, 그리고 딸의 이해.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실에서 지훈이 잠든 후 민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민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지훈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책감이 들어. 바람이 민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진이도 자신의 행복을 바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여보.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민수가 돌아서려 할 때 서연이 옥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민수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와 대화하고 있었어.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 괜찮아.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민수는 약속대로 서연과의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죠. 아버지,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병실에서 지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옷 좀 단정하게 입으려고. 서연 선생님과 데이트 하시는 거죠?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식사 약속이야. 아이고, 아버지도.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민수는 딸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이렇게 자신의 새 관계를 응원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지훈아, 정말 내 마음이 그런 거니?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나 됐잖아요. 아버지도 새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진 않고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기도 하고요. 민수는 딸의 성숙한 태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오후 5시 민수는 약속된 시간에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기다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의 의사 가운 대신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니, 방금 왔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네.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으니 어색하네. 잘 어울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창가에 테이블, 촛불,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30년 만에 데이트네. 자리에 앉자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한 게 언제였더라? 대학 3학년 때 내 생일이었던 것 같아. 당시 내가 아르바이트비 모아서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었지.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와인이 나왔고 두 사람은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사업 성공기, 서연이 의사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외로웠던 순간들까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 민수가 회상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 하지만 수진이가 항상 옆에서 격려해줬어. 서연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녀 없이는 내가 지금의 자리에 없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연에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진 씨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지훈이의 어머니였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민수는 서연의 이해심에 감사했습니다. 너는 어땠어? 의사 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었어. 특히 레지던트 시절에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 그래서 결혼할 시간도 없었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럼 한 번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있었지. 30대 중반에 만난 동료 의사가 있었어. 그와 꽤 진지한 관계였지만 결국 우리의 일과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어. 그 후로는 진지한 만남이 없었지. 후회하지 않아? 가끔은.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집에 혼자 돌아갈 때면 외로움을 느끼지. 하지만 내 삶은 의미 있었어. 많은 생명을 구했고 지금은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대단한 여자야, 서연아. 서연은 민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 디저트가 나오고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처음 만난 연인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지훈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푹 쉬게 할 생각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원한다면 취업도 도와줄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서연의 질문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정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물론 천천히 가야겠지만 내가 아직도 널 좋아한다는 건 확실해.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널 여전히 좋아해, 민수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죠. 참 신기하다. 민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인가 봐. 운명이라.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믿을지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수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30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성급했나? 민수가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기다려왔어.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꼭. 병실로 돌아온 민수는 지훈이 아직 자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민수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넌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원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우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훈이 건강을 되찾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서연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죠.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서연이 마지막 회진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민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교감이 있었죠. 정기적인 검진은 잊지 말아야 해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그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지우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퇴원하는 환자는 휠체어를 타야 했죠. 민수는 짐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요. 내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듯 했고요. 지훈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아버지. 지훈이 웃었습니다. 저 다 알아요. 두 분이 서로 좋아하시는 거.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죠. 걱정 마, 지훈아.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잘 챙길게.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두 분은 인사 나누세요. 간호사가 지훈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잠시 둘만 남겨졌습니다. 영리한 딸이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나보다 더 어른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했죠. 그럼 이제 자주 못 보겠네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계속 만나자. 정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나는 진지해, 서연아.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서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번 주말 시간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있어. 토요일 오후는 괜찮아. 좋아. 그럼 토요일에 보자. 내가 데리러 갈게. 두 사람은 짧고 다정한 포옹을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지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민수는 서연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죠. 두 사람은 거의 매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는 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홀로 이곳을 방문했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니?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 곧 취업도 할 거야.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기억해? 내 첫사랑이었던 서연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녀가 지훈이의 담당 의사였어. 그녀가 우리 딸을 살려냈어.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지훈이도 그러라고 하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행복해요. 고마워, 여보. 평생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도 받아들이려 해. 민수는 묘비에 손을 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녕이 아닌 또 올게였습니다. 수지는 영원히 그의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병원 자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중요한 연사로 초대받았고 민수는 주요 후원자로 참석했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죠. 그녀는 이제 대기업의 취업이 확정되어 곧 직장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니? 행사장에 도착하자 민수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술실에서 생사를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지우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연설은 감동적이었고 많은 기부금이 모였죠. 민수는 서연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의료 철학과 환자를 향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가족의 시작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서연 선생님. 식사를 마치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할 생각이에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했거든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아니야, 지훈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버지. 독립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서연 선생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있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서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두 분 결혼하시면 꼭 불러주세요.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요. 그날 밤 민수는 지훈을 집에 데려다주고 서연의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내려주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뭔데? 후회하지 않아? 나를 다시 만난 것을?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민수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하자. 그래, 영원히.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지훈이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서연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와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삶의 중반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민수와 서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사랑의 힘을,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첫사랑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